자,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 네,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대박이지님, 긍정의 선물님, 이치카님, 김인성님, 알부디님, 하늘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게스트분도 계시고요. 네, 유튜브 계신 분 보도록 합니다. 네, 노후연금 만들기님, 박정희님, 여진형이님, 그리고 남더 파머스님 어서 오시고요. 미류나무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부자복리님, 오길령님 반갑습니다. 이준기님, 이중훈님, 그리고 김면수님 아까 인사했나요? 네, 요즘에 인사 안 하고 그냥 바로 종목부터 들이대시는구나. 네, 김면수님, 그리고 이영란님, TGK님 어서오세요. 자형님, 김목선님, 김성애님 어서오세요. 이준기님 산티나요? 산티 이거 비싼 건데 이래서 옷을 네 그래요. 이게 옷이라는 게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 이게 비싼 옷을 입어도 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싼 옷을 입어도 비싸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난 다른 사람인가 보다. 네. 저는 성투사라고 합니다. 네. 공장장님은 아니고요. 네. 최효병님 어서 오세요. 정명희님, 신기루 맥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TGK님 저를 처음 봐요? 오늘 처음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지메 마시떼, 칠칠째면, 네. 뭐,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등등. 네, 나이스 미티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백조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방송 잘 들어보세요. 산티나노 옷 입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웃더리, 이게 상의 하나에 네, 9만원짜리인데, 나쁘지 않은 건데, 네. 버려버려야 되겠다, 씨. 이런 옷은 필요 없어! 자, 종목 진단. 네. 뭐부터 하나요? 일단은 대박이즈님이 가장 먼저 오셨죠? SFA. 네. SFA. 그 다음에 2번. 네, 2번. 2번 보도록 합니다. 네. 가격보다 사실 더 많이 보지, 뭐. 자, 아남전자.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다. 아남전자. 네, 아남전자. 그리고 영흥. 네, 영흥. 4번은 이마트요. 네, 이마트 요즘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네, 은근 좀 걱정된다, 이마트. 네, 그래요, 이마트.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 네, 6번은 휴스틸. 네, 휴스틸. 7번은 서울전자통신 지난번에 안 했나요? 왠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서울전자통신 하지 않았나요? 그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했던 걸로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했던 걸로 생각하고요.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에 있었던 부분인데 추세가 일단 하방으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지지선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요즘에서 이제 변곡점 반등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실패했고 단기적 급락으로 이어졌었던 모습이었죠. 이것은 변동성이 커졌다. 이제 언더슈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복구하는 입장이긴 한데 복구 상황이 조금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원래 하향 추세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네, 급락 이후에 바로 튀어 올라가서 정상 회복되는 놈이 있는 반면 급락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찌질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약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셉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삼성바이오가 이제 세게 나가죠. 네, 삼성바이오가 좀 세게 나갔고, 그 다음에 코이버. 네, 코이버가 또 세게 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조금 약해요. 잘 못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예, 반등이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네, 서울전자통신은 일단 반등은 나왔는데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홀딩 관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자세하게는 안 해드릴게요. 했던 것 같아서 삭제. 네, 서울전자통신 삭제. 네. 그리고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 서울전자통신 대신 유비케어로 갑니다. 그 다음에 휴스틸 다음에 뭐예요? 제일기획. 네, 제일기획. 9번. 아이고, 잘렸다. 네.
신대양재지. 네, 이렇게 네, 진단이 마무리됩니다. 9개. 9개입니다. 조금 더 많으면 더 할 수도 모르겠는데, 네,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죠. 네, 아주 캐피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산 종목들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전에 봤었던 코이버도 제가 산 종목이죠. 네, 요것도 매수해서 요건 수익 좀 잘 나오고 있네요. 그죠? 코이버가 수익이 18%. 네,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샀잖아, 이런 거. 아주 캐피탈 뭐 제가 산 종목들은 이제 그때그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번 달은 아직 안 샀어요. 네. 이번 달은 아직 안 샀어요. 네. 이게 24일 날 월급이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살까 하다가 오늘 좀 올라가지고요. 네. 올라가지고 안 샀어요.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29일 날 사든지 아니면 이번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5월 4일 아니면 5월 6일 날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수하게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자,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SFA 먼저 가도록 하죠. SFA도 사실 인기 종목이에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SFA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SFA 같은 경우는 이게 통신이죠. 통신. 잔머리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아몰레드, LCD, 핵융합, 태양광, 장비, 부품 이렇게 되어 있네. 반도체 쪽이구나. 네. 마이크가 끊겨요. 이상해요. 잠깐만. 안 끊겨요. 마이크가 끊겨요. 네, 안 끊깁니다. 혹시 마이크 끊기지 않으니까 뭐를 조금 잘 저거 한번 해보세요. 선이라든지 이런 거. 네, 잘 해보십시오. 네, 괜찮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혼자만 이상하면 혼자만 그런 겁니다. 네, 스피커를 조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인공지능이 있네요. 4차 산업 관련해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IoT라고 하니까 사물 인터넷이겠죠? 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실증 데이터 축적, 뭐, 반도체 패키징, 디스플레이 기기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LCD, OLED, 이 부분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이면은 실적은 일단 좋겠네요. 그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과정. 이번 연도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죠? 뭐 여기까지만 보셔도 일단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은 2017, 18, 19가 정체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적의 정체 구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고 주가는 지금 2020년도에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기업 가치는 저평가 상황이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고 실적만 계속 좋아져 버리게 되면 저평가 국면은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일단 주가가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조금 약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라오는 폭이 조금 작아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조금 루즈하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아직 감을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증가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빴던 것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조금 어렵다. 네, 확신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일단 반등은 나가는데 에이 어차피 올라가는 거 같이 올라가자. 업황이 좋아진다는데 조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훅 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훅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혹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실적 예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그 수요 감소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뭐 앞으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 지금 현재 위치 일단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35,000원 위로 올라서야 되고요. 이게 장기 박스입니다. 장기 박스고 실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유리한 게 있어요. 네, 이 구간은 이제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 일단 이해한다. 근데 지금 이번 연도 실적은 이때보다 좋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매력적이긴 해요. 하지만 주가를 바로 끌어올릴 만큼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사기는 조금 그렇고 이게 뭐야 막 이런 거죠. 네, 한마디로. 그래서 살까 말까 막 그런 고민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SF에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괜찮아, 잘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얘들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물론 올라간 건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 놀고 있잖아요. 다 놀고 있어요. 삼성전자 놀고 있죠. 네, 하이닉스 놀고 있죠. 네,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죠. 뭐 한 20% 정도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놀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가려면 다른 개념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주를 잡기에는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이미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 늪에 좀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요, 지금은 보유 관점은 괜찮아요. 그런데 신규 접근해 가지고 뭔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대표 주자. 예. 이 종목은 나의 대표 종목이야.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거야. 이 종목으로 돈을 벌 거야. 지금은 이거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의견 뭐 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크게 손실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수익도 크게 안 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뭐 굳이 팔아서 다른 데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 팔아가지고 딴 종목 옮겨갔어. 그런데 옮겨갔는데 뭐 어떻게 돼요? 그 종목에 가야지 뭐. 그 종목 안 가면 뭐 마냥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게 수수료 아끼고 좋아요. 그러니까 홀딩 전략은 괜찮습니다. 업황도 실적도 모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이 반도체, 장비, 업종 쪽에서 매수세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놀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종목군으로 비단 SAP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마감 시황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군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 수익을 내려고 하는 뭐야 이거? 멈췄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관점은 좋지 않고요. 보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매수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물릴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야 물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을 찾았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신 분 있으면 빨리 지금 병원에 가세요. 병원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전화번호 좋은 병원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 박사님한테 가보세요. 장 박사님. 네. 아시겠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나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본전하려고 왔어. 네, 그냥 잘 버텨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 안 돼. 주식 투자했으면 뭘 해야 돼요? 돈 벌려고 온 거지, 돈 벌려고. 그죠?
돈을 벌려고 왔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나는 돈 안 벌어도 됩니다. 그냥 세계 평화에 또는 증시 안정화에 이바지했으니까 만족합니다. 네, 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뒤도 돌아오지 말고 병원 가세요. 진짜 뭔가 크게 이상이 왔을 수도 있어요. 더 큰 불행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미없어.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가 낫습니다.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겠다 이런 생각은 나쁘지 않겠죠. 근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남전자 볼게요. 아남전자도 사실은 약하죠. 네, 지금 약해요. 네, 전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약해요. 약하고 일단은 언더슈팅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서 정상적인 원래대로의 하락 추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원래 추세가 요거잖아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이 갔다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사서 요 정도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이라서 여긴 지금 저항입니다. 그대로 저항이죠. 그래서 1700원대 수준이 일단 저항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저점 지지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확실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서 지금은 2,000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요 추세의 라인대를 넘어서서 위로 올라서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억지로 이제 단기 이평선에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평선 전부 다 하향 곡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 자체가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나 혼자 잘났어라고 뭔가 대단한 호재가 빵 터져요. 그래가지고 뭐 아남전자가 갑자기 뭐 어디를 뭐 한다든지 또는 뭐 어디에 인수된다든지 또는 뭔가 엄청난 수주가 터졌다든지 등등의 이슈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 빵 터지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르더라도요. 지금 현재 여기 라인 때 그냥 그대로 그어서 뭐 한 요 정도, 네, 지금 1,700원 정도 때 저항에 그냥 부딪히려는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남전자는요, 일단은 보유 관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래쪽은 1,500원입니다. 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 그 다음에 위쪽 넘어가지 않으면 조금 답답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 자리에서 계속 옆으로 기어가주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이렇게 기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평선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한 곳에 뭉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지금 이격도 이거 다 줄이기 위해선 시간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은 재미없겠죠. 매수 들어가면 재미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1,500원 지지선 보시면 깔끔하죠. 네. 추세는 하향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쪽 저항이 강한 편입니다. 1,700원이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라인대를 넘어서도 2,000원을 넘기기 전에는 안심하기 어렵죠. 네. 따라서 이 기업은 뭔가 대단한 호재가 터져서 단방에 큰 상승세를 거래를 동반하여 터져 주어야 네, 긍정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만 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은 기다리세요. 네, 당장 사시면 저항이 있어서 재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기전자 쪽이 지금 다 이런 모양새네요. 그죠? 매수가 좀 약해요. 매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만 터져도 확확 반응해가지고 빵 튀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매기가 좀 약한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영흥으로 가겠습니다. 둘 다 보유 관점만 일단 보십시오. 아남전자도 보유 관점. 네, 영흥 갑니다. 영흥. 야, 이거는 흥이 안 나는 기업이었는데. 네.
아, 이런 드립은 진짜 피곤하다. 영흥. 어, 야,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최근에 반등 상한가까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 올라야 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소스가 있으니까 올라갔을 거야. 이게 4월 9일 날이요. 네. 4월 9일 날, 4월 9일 날, 4월 9일 날. 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신공항 문제를 풀어가겠다. 관련주로. 신공항 관련주로. 신공항 관련주들은 뭐 계속 이슈가 터질 때마다 올라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이슈로 올라갔다라면 지금 단기 반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추진될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뭐 그쪽에 땅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주가가 튀었을 텐데, 이게 정책이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발언을 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슈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단기적 상승으로만 보시는 게 일단 맞고요. 위쪽에 저항대 매물을 그나마 조금 소화를 해주어서 2차 상승이 나올 때 조금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온 상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로 아래쪽 나와 있는 지지선이겠죠. 950원, 900원. 요 라인을 무조건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950원 위쪽에서 놀고 있으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어요. 그냥 유지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없는 걸로 치고요. 네, 없는 걸로 치고 여기만 이렇게 놓고 봅니다. 여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이렇게, 네, 지지선을 900원대로 950원대로 형성을 시켜 놓은 상태다. 그러면 이평선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서서히 정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대로 추세를 본다면 이렇게 해서 돌아섰어야 되는 모습인데 이게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었죠.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런지는 조금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영흥 같은 경우는요, 올라가면 대박이에요. 올라가면 대박일 것 같고요.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일단 보유 관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 관점만. 네. 말씀하신 영흥이 안 나. 지금 영흥이 안 나요. 그래서 흥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매물 넘어가야 되겠죠. 1200원, 1300원. 이게 신공항이라는 좋은 뉴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기 바쁜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야, 이제 손실난 거 메꿔야 되겠다, 본전 오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매도를 쳤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300원, 1400원대는 올라가 줘야지 종목의 기대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골든크로스 상황은 나쁘지 않죠? 예, 여기 보세요. 네. 61선까지 끌고 내려가서 나타나는 골든크로스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홀딩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재료적인 부분들을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매수가 그렇게 뭐 나쁘다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향 추세로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저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사긴 좀 그렇고요.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애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 이것도. 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지지선은 900원, 950원 요 사이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도 뭐 소량 찔러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좀 이렇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요 구간은 지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뭔가 정책적인 이슈가 한번 터지면 주가가 튀어주는 상황이 나오겠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네, 신공항 관련주로 최근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매도의 물량 출회로 살짝 상승폭을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900원 950원이죠. 950원에서 900원
수준의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 홀딩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매수도 나쁘지는 않은데 위쪽 저항도 많고 기본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되므로 당장에 많은 비중을 실어가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금만 사라는 이야기면 조금만 조금만 사셔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렇게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마트 가겠습니다. 이마트는 요즘에 제가 안 가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네, 마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뭐 개판 아니에요? 네, 개판 아니야? 그래서 2019년도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고 이게 워낙에 많이 내려가가지고 네, 이게 30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10만원대 9만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사실 중국에 대한 뭐 이마트, 중국에서 이마트 철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다 같이 격리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외부로서의 어떤 매출 이런 게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마트는 뭐가 있어요? 이마트몰, 그 다음에 쓱 배송인가 쓱몰이 있죠. 쓱몰, 쓱 주문하면 갖다주는 쓱몰, 이런 게 있었다면 SSG, 네, 이게 있어서 요즘엔 온라인 마켓이 있었던 유통사들은 그나마 좀 살았어요. 그런데 온라인 마켓이 없었던 유통사들은 다 그냥 이번에 다 죽었죠. 이마트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그래도 살아남은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저점을 다져가는, 저점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급격하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은 박비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요, 일단은 저점권에 대한 기대치를 좀 반영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평선들이 꼬여 들어가고 있죠. 아래쪽 하방 들어가던 이평선들이 살짝 뭐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곤두박질 치던 것들이 어느덧 이렇게 완만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횡보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장기 이평선이 전부 다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횡보가 들어간다면 이 장기 이평선도 같이 돌아서게 되면서 이평선을 꽉 묶어 놓고요, 수렴이 가겠죠. 역배열에서 수렴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정배열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자리 이마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매수를 하시고자 한다면 아예 이렇게 조금 깎아줄 때요, 11만 5천원 아래쪽으로 노리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 매수도 조금 깎아주면 접근화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줄어서 실적이 감소했을 것으로 나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서 상당 부분이 상쇄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지금은 상황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으니 주가의 상황도 차츰 정상화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11만원이죠. 11만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저점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추세를 다시 상승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신규 접근도 괜찮은데 가격대를 15만원 아래 11만 5천원이죠. 네, 11만 5천원 아래쪽으로 노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마트 이렇게까지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인텍 플러스예요. 인터 플러스, 인텍 플러스 하는 게 있어요. 인텍 있네. 인텍 플러스가 네. 인터 플렉스란 것도 있죠. 와, 이름 비슷하다. 인터플렉스, 인텍 플러스. 야, 인텍 플러스. 이거 헷갈리는 종목이네요. 그죠? 이거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CB 그쪽인데, 그 부품주인데, 휴대폰 부품주. 네. 인텍 플러스는 이건 뭐지? 뭔지 모르지만 추세도 좋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 생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왜냐면 이제 반도체를 많이 만들면 그걸 검사하기 위한 노력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실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실적 이번에 좋아지는구나. 네, 개선되는 모양새.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봐줘야지. 그죠?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어. 적자가 언제까지였어요? 2017년도까지. 에이, 비리비리 했네요. 근데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까지 적자였군요. 그래서 2019년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슬슬 나빠지지 그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까지는 그냥 계속 비리비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점이 높아져 가는 상황. 이렇게 되면 추세는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지금 괜찮은 위치. 이런 종목들은 뭐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보다도 추세적인 부분들을 홀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추세 상단을 지금 넘어서면서 계속 오버슈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통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또 들어와서 지지받고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판단이 좀 듭니다. 얼마나 강한 상승이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급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이 우상향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센 종목이 될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가면은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급등으로서 크게 만들어가는 모습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홀딩입니다만은 추세 상단 위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8,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밑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기적 조정에 대한 관점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죠. 그러면 네, 신규 접근은 아예 내려올 때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반도체 검사 장비로 보시는 종목이고 업황의 개선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 또한 이번 연도에 흑자로 많이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길게 보시면 되는데 추세에 대한 저항대를 넘어선 오버슈팅의 모습이므로 보유는 괜찮으나 신규 접근은 살짝 리스킹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보유만 진행하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8,000원이
1차적인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휴스틸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 물 한 잔 마실게요. 대원이 작전주예요? 작전주인지 어떻게 알았을? 이거 다 하고 혹시 남으면 해드릴게요. 시간이. 네, 네 종목이니까 아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남으면 네, 대원도 같이 봐드릴게요. 몰빵 치셨나봐요. 너무 많이 물려있다. 네,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근데 뭐 보면은 이제 상황들이 다들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들 급하고 다들 내 종목이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위태위태하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요. 시간 남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업종은 좋지 않아요. 네, 철강 업종은 지금 별로예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일 테요. 네, 포스코 마찬가지, 현대제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요. 철강 업황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경기가 좋아서 철강을 막 갖다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 문 닫아 놓고 있으니 철강이 아니라 철강 할아버지라도 갖다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철강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별로 좋지 않다. 실적 같은 경우도 별로일 것이다 라고 일단은 봐주셔야 될 것 같죠. 네, 실적도 그다지 네, 적자 나왔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일단 좋지 않아.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밀린 거고요. 대신에 과도한 하락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지 추세가 나쁜 게 좋아졌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주도주로서 완전히 탈락된 페인트죠. 네, 저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여요. 네, 요즘에 약이 없으면 살지 못해. 그래서 약을 먹고 네, 각성을 해야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상 그래요. 눈이 좀 그래요. 눈이 이게 안 쓰던 돋보기를 쓰니까 눈이 이게 빛이 확 들어가지고 눈이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걸 안 쓰면 안 보여. 네, 그래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하나 덧대서 써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괜찮은데? 오, 야, 이걸 왜 몰랐지? 아,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 이렇게 하니까 눈이 훨씬 편하네요. 눈이 이게 빛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래요. 이번에 제가 돋보기 샀잖아요. 노안 때문에. 아, 이게 하니까 눈이 확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건방져 보이니까 선글라스 일단 빼고요.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일단 계속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이 없어요. 경기가 좋아질 때만 돼야 돼요. 다 검사했는데 괜찮대요. 그냥 노안이랍니다. 네,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된 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봐서 그렇대요. 네, 녹내장, 백내장 검사 다 했어요. 괜찮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저 눈 아직까지 시력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지? 가까이 있는 게 막 번져요. 가까이 있는 게 번지고 막 그래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머리 떨어져가지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노안이 와서 그렇대요. 노안이 와서 돋보기 써야 된답니다.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아직 운전하고 그런 거 끄떡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쓸만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40대 넘어가면 다 노안이 와요. 조금씩. 네, 그래서 돋보기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쓰니까 잘 보여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철강 업종은 일단 좋지 않아요. 네, 철강 업종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워낙 밑에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당장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 기간제 산업이라든지 기간이 된 산업도 있잖아요. SOC라든지 이런 쪽 막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철강 쪽의 움직임도 당연히 좋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그런 수혜를 받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 종목들이 뭔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되기는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엉망이야. 실적도 엉망이야. 아싸, 안 되겠다. 경기를 부양하자. 다리도 만들고 빌딩도 세우고 막 합시다. 그래가지고 꿍짝꿍짝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좀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철근이라든지 이런 거 막 갖다 써요. 실적 언제 잡혀요? 요 다음에. 그럼 언제쯤 좋아질까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있겠죠. 지금 예산안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들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나쁜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간 거지만 이 올라간 부분이 정상적인 추세를 이렇게 위로 상상 조정해 주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은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서 부정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가 부양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당장 기업의 실적에 반영되지도 않거니와 추세를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시고 비중을 이 즈음에서 축소를 하시거나 저점 지지가 있죠? 저점 지지가 어디쯤 있을까요? 6,300원쯤 되려나요? 변동성이 나오려면 어디쯤 나오려나? 6,000원까지 봅시다. 6,000원. 네, 한 8%쯤 되는 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00원 정도로. 거래량도 왜 이렇게 적어 이거는. 네. 저점 지지를 6,000원 정도로 보시고 이탈 시 매도하는 관점, 유지 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유비케어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유비케어. 이거는 의료 관련한 부분인데, 네. 원격 진료? 뭐 이런 쪽이었죠. 바이오시밀러. 얘가 한동안 잘 나가던 주식인데,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주식인 것 같아요. 얘가 차세대 뭐 그게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원격 진료, 그죠? 의료 네트워크, 의료 정보 플랫폼. 이게 지금 보면은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개인 뭐라고 해야 돼요? 정보 관리 이런 쪽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수록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상당히 강하네요. 그죠? 한국판 뉴딜에 원격 진료가 포함될까? 이게 뉴스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얘기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건 정책적인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세게 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빌빌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갔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이 현재 강한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완벽한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네, 추세. 지금 여기는 없다고 치고요. 네, 이거는 없는 거야. 없다고 치고 여기는 이제 완벽한 신고가. 상승 추세의 아주 강한 흐름.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 원격 진료 관련 이야기는 사실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비해서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그렇다면 더 가야 되겠지. 더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 나올 때 한 번씩 튀긴 했는데 죽였다가 다시 가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죽였다가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세게 터졌다 이러면 장대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이라면 홀딩,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매도 이후에 재탐색하자. 이런 전략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크게 나오면 일단 반으로 뚝 잘라. 그래서 절반 위쪽이면 홀딩, 요 밑으로 내려가면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대응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장대 양봉 나왔다. 반 딱 쭉 잘라봐요. 툭 잘라. 반 툭 잘라. 그냥 윗꼬리 빼고요. 몸통만 딱 툭 잘라버리십시오. 툭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7,2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선 7,200원 선이 이 종목의 뭐가 돼요? 최종적인 마지노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진행을 해드릴게요. 원격 진료는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아하니 내 이놈의 행태를 보아하니 네, 그동안의 행태를 보아하니 싹수가 보여. 급등하면 다시 기어 내려와서 고통을 주다가 고통을 주고 다시 신고가로 가는 못된 버릇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급등시 양봉이 크게 만들어지면 양봉의 몸통을 절반으로 자르고 그 지점을 지지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7,200원이요. 7,200원이 기준선이 되고 이탈시 매도, 유지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당연히 별로겠죠? 네. 지금은 매수하시는 위치가 아닙니다. 많이 오른 다음에 매수하는 건 좋지 않아요? 밑에서 사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일계획이 나오는 제일계획. 이 제일기획을 사람들이 제일계획이라고, 제일계획. 제일계획. 네, 제일계획. 옛날에 누가 이렇게 막 불렀던데, 제일계획. 참, 이름 짓는 것도 웃겨, 아주 그냥. 네. 제일기획. 네. 이게 삼성 계열이죠? 네, 삼성 쪽. 그 광고. 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맞을걸? 네, 광고. 삼성 쪽 광고.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광고 시장은 사실 요즘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다가 하이닉스 광고 보신 분 많이 있으실 텐데 완전히 재밌죠. 드라마 같이 만들어진 이 몰입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제일기획이 좀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대요. 네, 광고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뭔가 기대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 온라인, 모바일 이런 디지털 부분에서 네, 광고주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 광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그 매출 전체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나눠지나요? 네. 광고물 제작 이게 거의 전부 다죠. 연결 대상 종속회사 뉴미디어 뭐 이런 식이란데 네. 실적 같은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성장세는 굉장히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과 관련된 삼성그룹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예,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뭐라 그럴까요? 광고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좀 그런 게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아시죠? 경기가 안 좋다고 광고를 안 하게 되면 더욱더 침체로 빠지게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광고도 많이 안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광고 시장도 그렇겠죠. 지금은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였을 거라 생각되고요. 지금 워낙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추세를 꺾으려는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네. 지금 상황만 봐서는요. 추세를 꺾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일단 상황은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올 초반에 지금 들어간 모습이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고점대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통은 정상적인 추세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저점을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반대로요. 이렇게 되다가 고점을 터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일단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나 소나 다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나빠지는 과정이냐 아니면 진짜로 나쁜 거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 좋아진다 그러지. 그 다음에 단기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반등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믿을만 하잖아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면 이쪽도 서서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보유 관점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지선 16,000원에 나와 있죠. 16,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제 생각에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2만원대 초입까지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과정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네, 요 상황이라면은 한번 반등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업황에 대한 상황이나 전체적인 정황 자체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주가의 상승을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이나 기타 상황들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기대치들은 매우 높은 상황. 또한 단기 급락에 따른 회복이 많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6,000원에 지지선을 확보하고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단기적 2만원 근처로 단기적 관점의 신규 매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장기적 관점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녹화방송 보세요, 윤님. 네, 부다 남편님, 배터리 뉴스 봤어요. 네, 떠들썩 하긴 하더라. 앞으로 근데 그게 미래가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 점점 없어져야지. 그죠? 자, 신대양 재지는 추세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저평가라는 인식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 네, 시세가 좀 크게 나왔고 이 상황이 우하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세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내려갔다 올라온 부분들은 그냥 정상적 추세 속에서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평선 자체가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기업 실적 잠깐 살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신대양 재지이기 때문에 종이 관련한 이슈가 될 것이다. 뭐 포장지 이런 쪽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저 역시도 많이 네 저거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많이 이제 사 먹고 인터넷 시키고 하니까 포장 박스 어마어마하게 오기는 오더라.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포장지 뭐 이런 쪽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번에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담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가지고 포장지에 어떤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 전체적인 어떤 매출 증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포장지가 늘어나야지 온라인 매출을 통해서 그 포장지가 늘어났다. 사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글쎄요. 그다음에 여기 뭐 신대한 인쇄? 네. 이건 뭐야? 대한그룹 오너 2세가 아빠 찬스를 기가 막히구나. 이게 내부자 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군요.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4월 달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룹사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증여라든지 또는 그 같은 가족 계열끼리 그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은 시세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하려면요.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내려갔다 파서 그냥 급하게 튀어 올라간 부분이 있고 지금 추세를 꺾어낸 부분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되겠죠? 네,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돼요. 그래서 55,000원 지지선 보셔야 되겠네요. 매수는 조금 그렇고요. 55,000원. 만약에 이 종목이 55,000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타이거 모자가 아니라 텍사스입니다. 이거 메이저리거예요. 메이저리거. 나 메이저예요. 국제적인 사람인데. 네. 타이거 아니고요. 메이저예요. 텍사스.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네. 텍사스. 여기 없나? 여기 있죠. 여기 그죠? 네. 오늘 장이 올라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빨간색으로. 네. 자, 친대양 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하락 추세로 진행 중인 상태. 따라서 지금의 반등은 정상적인 추세의 시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추세를 뒤집거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당장은 그 관점을 알 수가 없겠죠. 네. 따라서 55,000원 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과정이므로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세가 완전히 바뀌려면요 65,000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65,000원 이상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일단은 매수도 생각해보고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워낙 세게 만들어져서 이 하락 추세가 당분간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하락 추세의 과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반등이 아니라 원래 하락 추세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언더슈팅을 회복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골프존. 네. 그렇더라니까. 네.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못한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네. 이런 것들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오늘도 괜찮고요. 네, 수익 잘 내셔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원 봐드린다 그죠? 대원이 왜 작전 준지 모르겠지만 작전은 잘 모르겠는데 대원 야 이거 지금 하한가가 있네요. 하한가가 왜 있을까? 왜 하한가예요? 볼게요. 이거 왜 작전주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하한가 나온 거죠? 2월 달이네. 2월 달 2월 21일 날. 무슨 얘긴데 이게? 뭐 때문에? 뭐 하는 회사야 이거? 건설주요? 정체가 뭔데? 건설주야. 이런 건설주가 있었어? 추가 상장을 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한가냐고. 그러니까 전환청구권 행사했다. 물량이 나왔네. 그죠? 물량이 나왔어. 얼마에 나왔어요? 발행 주식 총수의 1.16%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거는 좀 그런데? 예. 와, 근데 전환청구권 행사가 됐으면 아마 물량이 와다닥 많이 나왔겠네요. 뭐 이거 공시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마에 나올런지 이거 보자. 얼마에 나와 있니? 11,000원. 전환가액이 11,000원인데 그러면은 뭐 얼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거 가지고 팔아먹겠어? 11,000원인데 11,800원. 아, 지금 18,000원이었으니까 물량이 기어 나와가지고 하한가로 처박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하기가 조금 애매할 테니까 이렇게 됐겠다. 네, 그런 식으로 나왔겠네요. 그럼 이 종목은 약간 억울한 감이 좀 있겠다, 그죠? 네, 지금 만약에 얘네들이 매도를 못했다 치면 매도 못했겠네요, 그죠? 3월달이니까. 네, 상장 예정이 3월달이면 이게 전환가액보다 더 밑으로 기어 내려간 거 아니야? 그럼 매도 못하고 이번에 매도를 털거나 이렇게 나왔겠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11,800원, 즉 12,000원이 저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뭐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팔아 처먹었든가 아니면 안 팔고 개기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팔아 처먹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전환을 해서 상장을 해버렸다면 손절 매도를 했을지도 모르죠. 네, 뭐 그렇게 됐을런가? 지금 기관적 매도가 많이 나온 곳에 봐서는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현재 올라가면서 계속 매도가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요게 이제 매물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두꺼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12,000원을 넘겨야지만이 뭐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네, 뭐 답이 없네요. 반등 나와야 돼요.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하기 전에는 그냥 계속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추세만 봐서는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네, 추세만 봐서는 일단 하락 추세 그렇게 봐야 되죠. 그냥 내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지선 저항대 굉장히 두껍고요. 지지선이 지금 없어요. 지지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주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더 추가적으로 저점이 깨지고 내려가면 뭘 해야 돼요? 비중을 축소해 하셔야 되겠죠. 네,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 일단 홀딩, 그 다음에 12,000원을 넘기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뭐 당장 뭐 망가진다거나 뭐 망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건설주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정책적인 수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아주 큰 기대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비케어는 아까 전에 진단해드렸어요. 네, 맞지? 유비케어 여기 진단해드렸으니까 이따가 녹방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은요, 일단은 직전 저점 깨지면 매도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등 나가면 일단 홀딩 하셨다가요, 얼마나 물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항대 일단 넘어가야 돼요. 12,000원을 넘겨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되니까 일단 요 범위 안에서 홀딩, 여기 위쪽에서 긍정적, 요 밑에서는 부정적,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내려서 밀리면 비중을 일단 줄이세요. 한꺼번에 다 팔면 열받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한 세 토막 정도 나눠 가지고 3분의 1 정도 팔고 상황 지켜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시간 다 됐습니다. 끝났네요. 끝났어. 지금 시간 오버 됐어요. 네, 뭐 대원까지 하느라고 좀 오버가 됐고요. 오늘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